토성의 독도라는 병희화가 있어요. 그곳에 토성인 포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따뜻해요. 토성인들은 악어처럼 생겼고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옷을 입지 않고 수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토성인은 샤인머스켓을 좋아하고 특이한 모양의 핸드폰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웠던 독도에 토성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영하며 놀던 포포는 문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토성인들은 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포포는 알로에 팝콘을 만들어서 토성인 친구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알로에 팝콘은 바이러스에게 소금을 뿌려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팝콘을 선물 받은 친구들이 다 괜찮아졌어요. 바이러스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포포는 다시 먹을 것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기도처럼 다시 먹을 것이 풍부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처럼 풍부해진 먹을 것이 모래처럼 흩어져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포포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생긴 그 음식들은 환상이었던 거예요. 토성인 친구들은 다시 배가 많이 고파져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포는 먹을 것을 넣으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항아리의 전설이 듣고 그 항아리를 찾으러 지구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은 두렵지만 친구들을 위해 가겠어! 지구에 도착한 포포는 항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항아리를 제일 잘 만드는지 찾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사실 알로에 팝콘은 소금을 뿌려서 바이러스를 없앤 게 아니고 사람들을 상상에 빠뜨리는 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많아진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치료된 것이 아니었어요. 포포는 항아리에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의 재료들을 듬뿍 담아서 다시 토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항아리를 못 찾았어요. 항아리를 찾아야 해, 반드시. 항아리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개구리가 항아리가 바닷속 물에 박혀 있다고 알려줬어요. 포포는 바닷속으로 가서 항아리를 찾던 중 해초에 걸렸어요. 그때 가재가 와서 미역을 자기의 집게로 잘라서 포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무런 방해 없이 항아리를 찾아서 토성으로 돌아갔어요. 약재들은 이미 항아리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토성으로 돌아갔더니 트런치볼 선생님이 지구를 부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지구에 갔다가 수영을 하다 바닷속에 빠졌는데 자기가 빠진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화풀이를 하려고 지구를 망가뜨린 거예요. 트런치볼 선생님의 팔뚝은 지구의 1억배나 크거든요. 지구를 모두 멸망시킬 거야. 포포는 트런치볼 선생님을 막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토성의 친구들은 너무 굶주려서 다 쓰러져 있었거든요. 포포는 지구에서 바다의 모래로 배를 채웠었어요. 트런치볼 선생님이 너무 커서 얼굴을 보고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때 우주의 기운이 항아리 속으로 몰려들었어요. 항아리가 엄청난 빛을 뿜으며 깨지더니 트런치볼 선생님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답니다. 포포는 지구를 구했지만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에 엉엉 웁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깨진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왔던 빛이 포포가 만들었던 알로에 팝콘에 들어가자 팝콘이 진짜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포포는 기뻐했습니다. 알로에 팝콘을 먹은 포포의 친구들이 진짜로 치료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 과일도 재배하고 물놀이 시설도 관리하고 포포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트런치볼 선생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강릉에 닝닝이 살고 있었다. 이곳은 따뜻하고 꽃이 많이 피는 곳이다. 닝닝은 힙합 패션을 하고 과일 샐러드를 먹고 풍선과 호박마차를 타고 다녔다. 닝닝은 착하고 활발했고 전기가 들어오는 운명을 영위하며 살았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곳에 닝닝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혼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낚시를 하며 사는 주인공은 문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닝닝은 낚시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낚시 바늘에 상어가 걸려서 그 상어한테 잡아먹혔다. 살려줘! 그래서 닝닝은 염라대왕을 찾아갔다. 염라대왕은 닝닝이 불쌍해서 다시 부활시켜줬다.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닝닝은 부활하면서 성격이 활발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 놀지 않을 때는 꽃을 몇 송이 꺾어서 화병에 꽂아 놓는다. 꽃으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다. 나는 꽃을 좋아했었는데. 닝닝은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꽃이 아까워서 꺾을 뿐이었다. 대신 모든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 동물들이랑 닝닝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작전 세워보자. 그런데 계획이 흐트러졌다. 바이러스가 너무 세서 사람들이랑 동물들을 공격했다. 사람과 동물 모두 바이러스에게 공격당하면 털이 빠졌다. 그런데 닝닝은 동물들의 도움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이러스에 당하니까 억울해. 바이러스에게 물을 뿌리려고 했는데 바닷물은 소금이 많아서 소용이 없었고 병을 더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산에서 흐르는 물을 떠와서 바이러스를 퇴치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물을 퍼오겠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물은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가 상어한테 향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닝닝이 상어에게 잡아먹혔다가 살아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같이 상어를 잡아서 항체를 추출해냈다. 우리 다 같이 상어를 잡읍시다. 형체를 아주 조금씩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닝닝 감사합니다. 그 항체를 가진 사람들끼리 구름 속으로 풍선을 타고 올라갔다. 구름 속에는 먹구름, 송구름도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신전을 지어서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파이팅!